자, 이렇게 해서 신청인과 등기 비용, 등기 첨부서류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등기 비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기본적으로 예를 든 것이 매매가 5억에 기준시가 4억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서울 소재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할인율을 10%로 즉시 매도로 가정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받으시고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는 계약서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세금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는 이처럼 정률세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해서 과세 표준에 이러한 퍼센트,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가 이렇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세 표준액을 잡아야 됩니다. 과세 표준액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 표준액은 매매가와 기준시가 또는 시가 인정액 중에 높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매매가 5억 원이죠. 그죠? 그런데 기준시가 혹은 시가 인정액, 지금은 시가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 원이죠. 그러면 어차피 매가가 높죠. 그래서 매매가가 과세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1%를 곱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취득세율 6억 이하는 1%가 기본 세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와 농특세가 연동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의 0.1%, 2% 이렇게 돼서 50만 원, 100만 원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를 산출하시고 국민주택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로 되어 있는데 앞에 곱해지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과세 표준액이. 이게 시가 표준액입니다.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해서 이 기준시가가 여기에 과세 표준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입률을 곱하면 바로 이렇게 1,040만 원이 나옵니다. 1,040만 원. 여기까지가 신청서에 기재되어져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즉시 매도를 하시게 됩니다. 실무에서 전부 다. 즉시 매도 채권 할인율. 지금 여러분이 채권 사러 들어갔을 때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매입 금액에서 10%를 곱해주면 해당 금액의 매입 금액의 10%인 104만 원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104만 원을 여러분은 당사자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지대 내야 되겠죠. 이 지자는 종이지자입니다. 해서 계약서를 얘기합니다. 그중에 유상매매 계약을 얘기하죠. 해서 우리는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연등기를 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내야 됩니다. 10억 이하 구간별로 한 정액세 형태죠. 그래서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을 내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5,000원으로 그냥 종이 신청서로 작성하는 것에 따라서 산출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폼이나 전자신청을 하시게 되면 13,000원 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이렇게 합치면 이쪽은 제외하고요. 합치면 이런 공과금 총계가 나옵니다. 공과금 총계. 이것들을 합쳐서 당사자한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꼭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이 등기 신청서 작성하기입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와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원인 계약서인 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십니다. 어떤 등기든 원인 계약서를 기초로 작성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구청 가기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하는 일은 각종 대장 발급,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그 다음에 신고 필정을 수령하고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발급받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시군구청을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볼 때 대장 발급은 정부24에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죠. 예. 데스크에 앉아서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은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취득세 신고죠. 취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의 경우 서울은 이택스, 서울 외는 위택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이걸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행 및 금융기관 각입니다. 이렇게 고지서를 발급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 고지서를 가지고 취득세 납부하기로 가셔서 해당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시고 혹은 계좌이체해서 납부하시고 해당 은행에서 간 김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등 등기시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한 총론 시간에 세금 파트에 보면 각각 세금마다 제가 사이트를 하나 다 드렸죠. 취득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기금공사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신청서 작성했죠? 첨부 서류 다 발급했죠? 세금 다 냈습니다. 이제 편차라는 겁니다. 자, 신청서가 맨 앞에 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리로 작성하니까, 제출하니까 위임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자격자 확인 서면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인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따라 붙여서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붙입니다. 당사자 확인을 위해. 다음으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대장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및 신고 필증 및 등기 필증을 붙이게 됩니다. 이 순서로. 이렇게 편철하는 순서는 등기관이 심사를 좀 더 원활하고 쉽게 하기 위해 편철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수령해서 당사자한테 교부하면 등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게 매매 하나에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